저번에 첫 번째 강의할 때 오는 사람 있어요? 오는 사람? 오늘 뭐 똑같은 얘기 할 거라 한번 네, 여기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보는 사람도 있는데 만나서 반갑고 저 사람은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콩두 컴퍼니라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번 강연도 들은 사람 알겠지만은 거고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항상 행동을 해오던 사람이라 말을 안 익숙해서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했지만은 게임 기반적으로 지금 있는 지금 콩두 컴퍼니에 소속되어 있는 이두이스를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두이스가 말을 많이 했거니까 제가 잠깐 우리 이두희 대표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이대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거의 프로그램의 우리나라 보면 거의 신레벨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 번 뭐 천재 해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출신의 천재 해커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한번 예전에 서울대 그 기사 나왔던 게 김태희 졸업사진 해킹해가지고 기사 한번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두희 씨의 이제 수행이었죠. 어디 서버를 전선망 서울대 전산망을 들어가지고 이두희 씨가 참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해킹이 굉장히 능해가지고 평소에도 저한테 이상한 사이트나 하다못해 뭐 얼마 전에는 그 화장품 그런 프로그램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걸 해킹해가지고 얼마를 입금한 다음에 화장품을 막 사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야. 돈은 안 떨어지고 화장품 수정수는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몇백 개를 주문할 수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다가도 그냥 이거 실제로 주문하고 받아버리면 이제 거기 문제가 되니까 받지는 않고 다시 그냥 되돌려주면서 당신의 이런 거 약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약점을 알려주면서 이제 그런 오해감을 즐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좀 능력은 탁월한 친구여가지고 대단한 친구. 그래도 한번 개인이 일단 자기소개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라고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손을 댔던 내지는 도움을 줬던 거로는 지금 게임은 탭소닉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고 그거 하고 있고 여러분들 안 아시겠지만 피망 포커랑 피망 맞고 이런 거 게임 서버 관련하고 써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피파 온라인 이런 것들 피파 온라인이랑 크로스파이어, 서든어택 이런 것들 게임을 스페셜 포스, 서든어택 저희 경쟁사고요. 스페셜 포스 정도의 서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다리 다쳐서 병가 중이고 7월에 다시 복직을 하고요. 그리고 진우 형도 와서 콩두 컴퍼니 관련돼서 개발 있는 거 제가 와서부터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교를 자퇴를 했고요. 서울대 학교를 자퇴를 했고 그 자퇴한 배경도 한번 얘기를 해줘요. 저는 정말 창업을 하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이랑 과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IT 과면은 되게 많이 현실에 가까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만든 거를 여러 친구들이 쓰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학교 안에서 그걸 하기가 되게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방법을 강구해보다가 결국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 와중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는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할게요. 네. 학교에 빌 게이츠가 왔었어요. 빌 게이츠 왔어가지고 제가 자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었고 그분은 말리셨죠.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연락이 와서 절대 하지 말라라고 코멘트까지 하셨는데 이미 자퇴서를 낸 입장이라 가지고 그걸 번복하기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자퇴를 했고 네오이즈 게임즈 입사해서 서버 쪽 이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진우 형도 와서 콩두 컴퍼니를 많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짧은 소개
그리고 학교 전상망이 되게 허술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학교 성적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D를 맞은 거를 A로 바꿀 수 있는 권한까지 취득을 했었는데 학교 전상망이 그렇게 파인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악의적으로 바꾸면 아마 제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진 마시고 학교에 제보를 하는 쪽으로, 전 제보를 했거든요. 제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많은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두희 씨가 지금 게임 개발자로 있는데 게임 기획이라는 게 게임 개발하고 있는 시간에 저는 원래 처음에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건데 같은 거하고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저는 그런 잘 몰랐는데 네,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두희 같은 친구는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게임을 기획하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계획도 생길 거고 만들 계획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미 실천을 하고 있고 그걸 해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거잖아요. 게임을 어떻게 만드냐 프로들을 만드는 건데 게임 장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스포츠 게임도 있고 뭐 롤플레잉 게임도 있고 액션 게임, 뭐 시뮬레이션 게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주제를 사용할 거냐, 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게임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의가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안쓰면 있어요? 사실 뭐 답은 없죠. 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 잘 만든 게임일까 그런 거는 특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게임을 계속 해왔던 플레이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소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상황에 있어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임이 있고 트렌드에 맞춰가고 또 요즘 들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전설이나 신화적인 그런 스토리를 주목시켜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의 그런 비하인드나 그런 뭐 자서전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데 게임 기획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보면은 크게 기획팀 있고 개발팀 있고 디자인팀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분리가 돼 있어서 정말 일을 하면은 기획팀은 개발을 모르고 막 말도 안 되는 기획을 해놔요. 몬스터가 뭘 땅을 치면은 엄청난 3D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오면은 개발자들이 되게 답답해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기획자분들이랑. 한 3년 전, 4년 전에, 5년 전에는 기획자들이 PC방을 갔대요. 지금은 저는 모르고 PC방에 가가지고 그거를 서울에만 가면 안 되니까 누군 대구에 가고 누군 대전에 가고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게임이 많이 하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대세구나. 그렇게 많이 했어서 한창 그때 스타가 엄청난 붐이 있었을 때는 스타 따라갔던 거고 그리고 카오스라는 게 엄청 유행이 됐을 때는 이제 그걸 따라서 만든 게 LOL이죠.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PC방을 많이 갔었는데 요즘 제 친구 내지는 저희 팀장님, 실장님들 게임 기획하시는 거 보면은 요즘 대부분 지하철로 타고 순환을 하세요. 지하철 타고 2호선 한 3바퀴 돌기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어떤 모바일 게임을 하는지를 다 기록을 하세요. 어쩌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눈여겨보면서 요즘 뭐 애니팡을 많이 한다더라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아니면 뭐 몬스터 개들이기를 한다더라 블레이드 한다더라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그게 큰 틀이 되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미련을 역시 못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현재 네오이즈는 크게 두 개로 가고 있거든요. MMORPG, 그러니까 아이온으로 대표되는 MMORPG 큰 기획 쪽 하나 가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으로 크게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히딩크의 마스터 리그라는 게임을 네오이즈에서 출시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완전 망했는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 월드컵 개막했는데 개막식 거의 안 봤잖아요. 저도 안 봤거든요. 진짜 최초로 안 본 것 같은데 완전 이렇게 똥망할 수도 있고. 근데 MMORPG는 여전히 유저층이 되게 탄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근데 또 기획할 때 두 가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외에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게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고 싶다고 기획팀에 던져버렸을 때 전혀 현실 불가능한 게 개발이 안 되는 거. 막 1000만 명이 쓸 거를 기획하고 막 이런 건 개발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막 100억대, 200억대 예산을 집행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그래서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억대까지는 개발비가 안 들어가고요. 근데 MMORPG, 아이온 같은 거 아니면 리니지 같은 MMORPG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게 요즘 보통이죠. 그래서 현재 블레스라는 게임이 올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되는데 그거는 300명이 붙어 있고요. 현재 개발팀 포함 기획팀, 디자인팀 300명이 붙어 있고, 모바일 게임들은 보통 6명, 7명에서 개발을 해요. 개발 다 끝내요. 되게 달라요. 그리고 개발비도 여기는 100억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회사에 운을 걸고 시작을 하고, 모바일 게임은 많으면 5천만 원이고 보통 그냥 6명이서 2달 개발하면 인건비도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하게 크게 갈려서 기획을 해요. 근데 요즘 아무래도 대세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네오이즈 안에 작게 있던 팀이 분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433이라는 회사도 요즘 블레이드랑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한데, 실제로 네오이즈 안에 있던 팀이 빠져나가서 차린 회사인데 네오이즈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애니팡 만든 썬데이 토즈 이정훈 대표님도 원래 네오이즈 소속에 있었다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는데 지금은 네오이즈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 안에서 안 된다고 그냥 끝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대부분 이직이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기획도 되게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고, 아니면 이직이 안 되면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예산 이런 게 집행이 무조건은 아니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 되면은 그냥 나가버려서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정도가 큰 기획의 틀. 예산이 중요하고 과정에서 있어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그런 게, 일단 플레이어 입장에서 저는 그러면 게임을 만들 때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재밌냐, 어떠한 장르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요즘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의 뭐 MMORPG나 거의 모바일 게임 요즘 대세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좀 그런 게 굉장히 질문도 드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은 대세다 보니까 다 그런 거 따라요. 이제 거의 창조를 안 하고 거의 모방에 가까워. 그런 식으로 많이 좀 거의 대세로 편중돼가지고 너무 따라가서, 제가 예전에 그 롤플레잉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MMORPG. 특히 뭐 예전에 유명한 와우나 아이언도 저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제가 한번 재밌는 게 없어가지고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게 게임이 없나? 그러니까 게임 엄청 많아. MMORPG 너무 많아. 근데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고 똑같은 게임 같은 거 평을 다 들어보고 블로그에서 막 어떤 게임이다 다 들어보고는 결국은 다 똑같은 노가다 게임이고 다 그러면 다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좀 달라. 너무 MMORPG에 좀 편중되어 있다. 네, 이거 진짜 엄청난 지적이고요. 홍 교수님 말도 진행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고, 왜냐면은 이 말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모바일 게임 두 개가 애니팡 1이랑 애니팡 2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매출이 탑이에요. 무조건 두 번째 2위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1위고, 왜냐면은 시장에 계신 수많은 아줌마들 내지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쉴 때마다 애니팡을 하세요. 그런 게임 안 하시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게임은 돈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공한 게임이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랑 뭐 진짜, 아니면 리니지 처음 나올 때 되게 창조적인 게임들이 굉장히 10년 전에
데이트를 치니까 다들 회사에서 새로운 거 만들어라라는 푸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뭘 베껴오면 무조건 거절했거든요. 팀장님이 뭘 베껴와 이렇게 거절했는데 지금 회사 안에서 보면 저도 되게 많이 클레임을 걸고 하는데 일단은 베껴요. 그리고 두 번째 법률 검토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낀 것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 생각에 아마 어느 순간 이상 넘어가면 되게 제재를 할 것 같긴 해요. 애니팡2도 실제로 법률 검토를 굉장히 심하게 들어갔고 그게 캔디 크러쉬 사과랑 거의 99.9% 똑같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판명이 받고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들도 전부 베끼기죠. 실제로 진홍이랑 앉아가지고 요즘 재밌는 게임 뭐 있을까 해서 한번 진짜 찾아봤어요.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뭐 하자 했는데 결국 이 게임이랑 똑같고 아이콘만 바뀌거나 디자인만 바뀌고 이러는데 저는 이거는 오래 안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찰의 시간이 올 거고 이미 시작됐어요. 안에서도 이러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계획한다는 게 결국 어떤 게임을 만드냐 그런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건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잖아요. 너무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부류의 게임 대세를 가고 있고 거기 그냥 편중되어 있고 포화 상태인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지금 바꾸려는 시도는 많이 해보고 있어요. 많이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근데 진짜 뭐 핑계를 대자면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자면은 저희 지금 네오이즈가 매출이 30%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70%가 날라갔어요. 회사 안에서도 원래 직원이 1000명이었는데 600명이 감원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1년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게임 규제법 2개가 최근 2개가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의 일환으로 셧다운제가 이제 합헌 결정이 났고 그리고 웹보드 규제 때문에 완전히 그냥 포커 거수업은 이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됐죠. 모바일에서는 아예 결제를 못하게 100% 막았고 그러니까 빵원이에요 모바일이. 이렇게 되니까 되게 머리를 좋게 굴리면서 뭐 새로운 게임 만들자라는 노력보다 우리 먹고 살기 급하니까 돈 되는 게임 만들자 그건 결국 베끼기가 됐고 그러니까 이건 제 입장이 아니라 회사 입장이고요. 저는 그러지 말자라고 역시 계속 회사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현재 게임 개발자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친구도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지금 답안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길을 무조건 똑같이 같이 가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게임 기획자로서 이런 고민을 앞으로 분명히 할 거고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항상 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게임을 좀 이런 방식으로 창조성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지금 당장 뭐 아이디어 뭐라고까지 아니더라도 혹시 뭐 생각이나 그런 거 있는 친구들 있나요? 제가 이제 세종대 게임 기획 게임 개발 전공을 권준성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이 재밌는 게임을 이제 그걸 하는 유저가 내가 이 게임을 내 플레이나 이런 걸로 좀 바꿔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석이라는 단어가 게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롤만 해도 다양한 뭐 템트리나 공략 뭐 이런 게 있다시피. 근데 그런 게임을 만들려면은 결국 게임사들이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험 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사들이 베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게임을 개발할 때 거의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놓고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클배를 하고 유저가 그때 처음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좀 개발 초창기부터 유저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크게 던져놓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다 일일이 좀 받아가지고 그게 제작 단계부터 유저가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회사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만들 때 완성을 뭐 60% 만들어서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50% 틀면 첫 번째 거기서 오픈을 하면서 다 같이 이제 유저들도 다 같이 거기서 고민을 공유하면서 어떤 거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다 같이 만드는 게임으로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공모전 시구리도 좋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저희 회사는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진호 형을 필두로 한 프로게이머분들을 좀 알게 되면서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플레이를 이렇게 의뢰를 시키자, 정확히는. 의뢰를 부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많은 거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대답이 거의 정석처럼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이 폭풍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영원히 아마 규제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길어야 1년, 2년, 뭐 정말 길면 3년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많은 시도보다는 일단 몸살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이런 레벨은 아니고요. 지금 판교 가면 알겠지만 넥슨, NC 건물 진짜 의리의리 하거든요. 삼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LG 시청원님이 뭐 넘은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의리의리한데 그게 약간 몸살이는 중이라서 그렇게 많은 시도를 해보긴 힘들다는 답변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계속 저는 연결을 해주고 싶고 근데 옛날에 좀 하는 거 형 없어요? 뭐 게임 미리 해보거나 뭐 이런 거. 게임 미리 해보거나 그런 거는 많은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든 상태에서 한번 접해서 없고 걔가 찾아가거나 그런 식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지금 현재 뭐 상황 자체가 최근에 아까 지금 이두희 씨가 말한 것처럼 게임 규제 법안이 2개 정도 통과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도 근데 어쨌든 학생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저번에 처음에 첫 강의 났을 때 뭐 책당 99에 뭐 거의 그렇지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게임을 요즘은 너무 잘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려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플레이어가 그 게임 안에 뭐가 들어가지고 그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뭐 게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들면은 유저가 얼마나 뭐 컨트롤이나 뭐 다른 어떤 걸로 내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게임 자체를 좀 더 유저 마음대로 좀 더 주무를 수 있도록 유저의 그런 좀 권한을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뭐 너는 그냥 이것만 즐겨라 내가 만든 거 너는 그냥 즐기기만 된다 너무 이러니까 나는 좀 그런 게 너무 좀 이제 좀 밋밋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스타로 비교하자면 스타 1이 굉장히 지금 막 떴다가 스타 2가 굉장히 좀 스타 1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망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뭐 그래픽 문제였죠. 2D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3D가 딱 나오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고 화려하고 정말 현실감 있고 몰입도가 좋지만은 관전자 입장에서는 3D가 굉장히 좀 이해감이 떨어지고 좀 어지럽다 이런 말이 있음으로써 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스타 1 같은 경우는 단축키 하나하나 내가 신경 써야 되고 저걸 뽑을 때 다 하면서 유닛을 뽑을 때도 내가 손이 10마리 뽑으려면 10번 움직여야 돼요. 스타2는 그게 아니죠. 10마리 뽑을 거면은 그냥 한 번에 쫙 한 다음에 딱 누르면은 2번만 움직이면 10마리 뽑혀.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10명이 즐기면은 10명 다 그냥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편인 거예요. 얼마나 더 잘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되게 처음부터 좀 어필을 했었는데 어쨌든 좀 학생이 말한 부분이 약간 좀 다른 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저가 좀 더 참여할 수 있거나 게임 전에든 혹은 안에서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어쨌든 유저의 참여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별개의 얘기지만은 저는 좀 최근에 저는 조금 고민하는 게 하나 뭐였냐면은 그거예요. 아까 두이라는 친구도 어쨌든 최근에 히딩크 무슨 마스터리그 이런 축구 게임이 나왔는데 그런 게 있잖아. 그러는데
개망한 개 망한 이유가 뭘까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보지도 않았죠, 그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게임 산업이 정말 비전성이 높고 정말 발전성도 높고 정말 많은 다양한 정말 좋은 점이 많지만은 이런 게 이제는 좀 너무 막연하게 퍼져가지고 게임 회사들도 너무 많고 만드는 게임도 너무 많고 게임 자체가 일단 좀 포화 상태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제는 그 게임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알릴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콩두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은 이 회사의 가장 큰 목적성이 뭐냐면은 우리도 결국은 IT 게임 프로모션 회사거든요. 게임들을 어쨌든 우리가 받아가지고 홍보해주고 그런 각종 게임 회사들마다 광고비로 측정된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서로 실질출하고 같이 이제 효과를 보자, 시너지를 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게임을 얼마나 잘 만드냐만큼이나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 마케팅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성적이고 훌륭하게 하는 걸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게임 개발자로서 마케팅도 분명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쪽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생각은 하는데 많이는 안 해서. 부서가 다른가? 네, 부서가 달라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게임 기획을 희망하시는 분들 많죠. 가장 회사 안에서 가장 힘든 포지션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마케팅도 컨트롤 하셔야 되고 개발도 컨트롤 하셔야 되고 디자인도 컨트롤 하셔야 되는 정말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급의 포지션까지 가셔야지 정말 훌륭한 기획자가 되시는데 그러려면 정말 다 공부해야 돼요. 마케팅 공부하셔야 되고 그게 마케팅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사람들이랑 얘기를 잘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용어를 들어봤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해본 수준이 돼야 되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개발자인데요. 게임 개발자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거든요. 자신들이 정말 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집단 안에서 최고로 고지식한 집단이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최고로 컨트롤 안 되는 집단인 게 출근 시간도 굉장히 늦고 지금 뭐 11시쯤 됐는데 아직 저희 회사 출근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퇴근도 지 맘대로인데 어쨌든 코드는 다 계속 나오기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회사 대표님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집단인데 여러분들 이제 입사한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화를 풀기 위해서는 개발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거예요. 용어를 아는 수준이 넘어서 그냥 이거 작은 프로젝트 하나는 짜보는 수준이 가야지 정말 얘기가 편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개발팀에서 인정받는 기획자가 된다면 거의 수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스타급 기획자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호 형이 말한 대로 마케팅도 물론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마케팅은 대외적으로 게임을 잘 알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고 회사 안에서 되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좀 할 줄 알아야 흔히 말해서 C++ 언어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개발자들이랑 좀 얘기하기 편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진 않을 거고 실제로 마케팅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서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아는 이제 지인들 중에서 게임 개발자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냥 얘기를 하다가 이런 나오는데 뭐든지 게임 뭐 개발을 직업적으로 안 삼더라도 어쨌든 그쪽 분야에 있을 거면은 게임 개발자도 알면 좋은 거고 그쪽 개념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수업을 듣거나 여러 가지 공부가 굉장히 목숨이 많겠지만은 그 친구가 일단 다들 뭐 생각하기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친구가 한번 그거였어요. 일단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뭐든지 작은 조그만 거라도 만들어 봐야겠네. 그래야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금 뭐 이브이스가 말한 거를 제가 잘 이해는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조그만 프로젝트라도 그게 앞으로 여러분이 갈 길이 맞을지언정 또는 아닐지언정 일단은 좀 해봐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그 뒷받침을 뼈대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좀 잘 만드는데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해보자면요. 결국 이 부분도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뭐 마케팅 뭐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마케팅 부서가 있는 만큼 또 그 부서들도 다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정석적인 방법은 굉장히 많죠. 정석은 많은데 정석이 꼭 최고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정석은 모두가 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할 거 없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맞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연 뭘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뚫고 있는 하나의 길은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프로게이머 출신이 많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게이머 출신들 그리고 여기 이두 씨도 그렇고 그리고 저 역시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이런 게임에 특화된 선수들 위주로 집단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평가해주고 게임에 대해 굉장히 좀 프로화가 됐으니까 게임을 평가해주고 우리가 그 게임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대회를 프로그램하고 대회를 열고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갑자기 뭐 생뚱맞게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 게임 재밌어요 하는 것보다 전직 게이머 게임에 좀 더 특화되고 게임에 좀 더 친밀감이 있는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게임 정말 재밌다. 그리고 우리 대회해가지고 대회하는 모습도 보여줘. 정말 잘하는 모습도 보여줘. 이러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관심 있게 보고 더 하고 싶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메리트를 보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마케팅에도 정말 정석적인 게 모든 게 답이 아니라 어떠한 또 우리가 가져온 이런 메리트만큼이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이 뭐 지금은 떠오르지 않고 항상 이것도 접근 역시도 여러분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항상 마무리가 뭐 나한테는 그 이두 이사님한테 질문 좀 드리면은 저도 그 게임 개발을 거쳐서 이제 뭐 기획 나중에 뭐 컨설턴트까지 되고 싶은 게 꿈인데 그 아까 이제 홍진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 단계에서는 해본 게 뭐 그냥 워크래프트 유즈맵 만들어보고 뭐 그냥 RPG 메이커로 만들어보고 그 정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개인이나 혹은 뭐 3, 4인 정도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콘텐츠가 있나요? 만드는 게? 모바일 게임 만들기 요즘 많이 편해져가지고요. 네, 모바일 게임을 3명이서는 전 뭐 길게는 한 학기 짧게는 두세 달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세라면 아까 말씀드렸지 MMORPG 크게 가는 거랑 모바일 게임 작게 가는 게 이제 둘로 싹 갈라졌는데 중간이 약간 없고요. 갈라졌는데 이게 모바일 쪽에 많은 게임을 대부분 퍼즐 게임이죠. 퍼즐 게임 작게 하나 만들어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드리면은 그 아이디어를 일단 떠올리고 나서 이제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체화시켜서 코딩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코딩 가능한 선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예. 그 상관관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공부할 때 프로그램이. 저는 일단 코딩은 생각 안 하고 기획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구현시키기 위해서 진짜 이런 자세로 가야 되고 어떻게든 해볼게라는 자세로 진행을 하면은 중간에 배우는 코딩 스킬은 온라인에 되게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익히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어쨌든 컴퓨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유명한 컴퓨터 스타들은 다 미국 출신이잖아요. 빌 게이츠랑 잡스는 다 미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99.95%의 문서가 영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서 카페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는데 개발을 할 때는, 그러니까 마케팅 할 때는 네이버랑 다음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개발할 때는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지 말고 다 구글에서 외국 문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국 사이트에서 영어로 질문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영어일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기, 듣기는 전혀 필요 없고 그건 못해도 되고 오래 걸려서 쓰더라도 쓰기랑 그리고 읽기는 굉장히 유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발을 하려면.
그거는 완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거예요. 영어를 익숙하게 쓴 다음에 그런 사이트, 개발 사이트 외국에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만들기는 요즘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2003학번인데 그때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년을 잡고 만들죠. 그때 저희 동문 선배들이 다 뭐 넥슨, 애쉬 다 창업하신 분들인데 게임 하나 만들려면 아무리 잡더라도 1년을 잡았는데 요즘은 한 달이면 진짜 게임이 나오거든요. 애니팡도 진짜 짧게 만든 거고. 그래서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을 거고. 그래서 좀 작게 아까 진호 형이 말씀하셨듯이 작은 거를 직접 해보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걸 꼭 한번 해보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 C, C++ 자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느 순서대로 배우는 게 효율적일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정석대로 C부터 해서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C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고요. C는 대부분 뭐 배우신지 안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포인터쯤에 넘어가면 다들 손을 놓거든요. 저도 손을 놓고 심지어 이거는 인간이 배울 언어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컴퓨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게임은 다 C로 만들어져 있고 C++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저는 한번 대학교 2학년 포기를 했었고 그래서 근데 요즘 파이썬이랑 루비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그리고 실제로 파이썬이랑 루비로 게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두 개 언어는 저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을 다 배울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 배우시면 되고 게임 기획자라면 루아라는 언어가 또 있는데요. LUA인데 루아도 또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들이 짠 프로그램을 기획자들이 직접 C코드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진짜 작품을 하나 만든 건데 기획자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만든 사람은 진짜 짜증내요. 왜 내가 아깝게 만든 걸 왜 해치고 다니냐 싫어하는데 루아라는 프로그램은 얘를 그냥 쓰는 거거든요. 목재 떠가지고 쓰고 목재 떠서 쓰고 이렇게 다시 부시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파이썬 루비 중에 하나 익히시고 루아를 익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자, 일단 지금 한 11시 정도 돼가지고 우선은 오늘 지금 수업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일단 11시 10분에 다시 수업 재개하는 걸로 하고 일단 1교시 붙어버리면은 그거를 반박하기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였고 그런 되게 지금보다는 더 척박한 상황에서 만든 게 지금 게임 어쩌면 산업이 된 건데 지금 그때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다 요거에 한 4분의 1 정도는 되는 사무실에서 그냥 뚝딱뚝딱 형광등 밑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수천억짜리 건물 안에서 되게 좋은 데서 만들고 있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해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것 같고 근데 영원히 안 바뀔 것 같은 걱정 하나는 가장 우려는 사실 PC방에서 막 80시간 게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 4시간 게임하는 게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원히 안 바뀌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커서 나중에 내 아들이 막 7시간 게임하고 그러면 분명히 한 소리 할걸요. 이게 지속적인 좀 관심과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게임 역사가 지금 굉장히 소역사인데 불과 지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게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게임을 처음 한다고 했던 엄마한테 막 싸대기 맞고 이랬잖아. 지금은 게이머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때려요? 아니죠. 그죠? 많은 어머니들도 게이머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게임 산업이 좀 더 비전적이 있고 이런 걸 조금은 이제 인식을 하니까 많이 나아졌단 말이죠. 이런 게 물론 단기간에 바뀌기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질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항상 남들에게 이런 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어필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까먹었는데 게임의 인식 사실 이제 좀 첨언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것도 인식 변화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중독자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마약법 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게임 산업은 거대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아이러니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인식의 변화가 안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강의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그 이제 외부에 이제 많이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이나 실제로 아까 그 이두희 대표 학생에서는 게임 관련 용어를 쓰면은 대마초라고 취급을 하고 아예 대놓고 그짓이 여겼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 거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게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변화가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아주 과도기적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강의를 시작을 해서 우리 그 홍진호 교수의 외부에서 계속 강연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부를 생각도 안 하겠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우리 학교에서 처음 이제 강의 시작을 하고 계속 지금도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의 홍보 대사를 지금 홍 교수가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아마 차츰차츰 산업 분야 특히 이제 이 산업 중에 여태까지 게임 조금 관련된 산업이 아니라 게임 개발 산업 쪽으로만 많이 치중돼 있었지. 근데 지금 홍진호 교수가 콩두 컴퍼니라는 만든 걸 이제 이 회사를 만듦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마케팅 산업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두 컴퍼니가 나중에 더 자리를 잡게 되면 또 하나의 산업이 또 생기겠지, 게임 관련. 그러면 또 따라하는 회사가 또 생기겠지.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은 게임에 대한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체대를 간다. 예를 들어서 리듬 체조를 열심히 하고 육상을 연습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어때? 공부를 안 하고 연습하는 시간에도만 모자라서 밤샘 작업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체육 중독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체육에만 열중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이런 굉장한 결과적으로 개인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경기에서도 상징적으로 어떤 위상을 높여주고 또 체육 지도사라든지 각 학교에 체육을 가르치는 교수서부터 선생님들 어떤 번듯한 남들이 이제 직업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한 아름다운 노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게임이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고 그 진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느 순간은 이제 그때부터는 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몰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중독자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는 올 거예요. 계속 나아지고 있는 거로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한다고 정말 뭐 폭력 게임을 많이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좀 공격성을 많이 좀 띠게 되고 좀 전투수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쉽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너무 이게 사회가 인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뭐 갑자기 뭐 집에서 풍성하다가 갑자기 뭐 뺏고셔가지고 갑자기 막 나가서 막 풍성 막안 그래.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뭐 축구 게임 좋아하는 그런 축구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게임은 게임일 뿐이고 우리는 당연히 아는 건데 정말 그런 사회라는 그런 데서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매도하니까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단 조금씩은 아직은 자각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나가야겠다, 나가야 된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뭐 게임의 기획 그리고 뭐 개발 그리고 어쨌든 뭐 마케팅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뭐 학생이 물어보고 학생이 물어보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두 씨가 뭐 전문성을 좀 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줘가지고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본인들이 어쨌든 여기 있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배우면서 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거고 또 해보고 싶은 것 중에서 정말 중간에 막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떤 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예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오히려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뒤에다가 뭐 말을 하면서 주입식으로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던지면은 거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귀가 열리는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혹시 또 뭐 어떤 궁금한 거 있나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운동은 그렇게 막 해도 인식이 사람들이 나쁘지 않은데 현재 지금 게임은 인식이 나쁘잖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현재 카지노 같은 경우는 카지노도 물론 중독 문제가 있고 뭐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것도 게임 산업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은 뭐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들이고 그리고 국가 산업에 공헌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나라에서는 되게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도 약간 그러니까 외국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게임 시장은 너무 내수 시장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업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외국 시장을 뭐 타겟으로 하거나 이런 건 없는지. 실제로 이제 그게 일단 내수 시장이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아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세요? 그게 지금 평균 동접자가 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야. 탑 1위고 와우보다 많고 400에서 많을 때 1000만까지 가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게임.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접자가 몇천 명 이내고 전부 중국이거든요. 근데 현재 네오위즈 저희 회사를 먹여 살리는 첫 번째 게임이 크로스파이어고 지금 이렇게 규제를 때려맞고 매출이 막 팍팍 줄어나가도 그나마 직원들을 몇백 명 유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고 이런 게임들 네오위즈뿐만 아니라 넥슨, NC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시장도 중국이에요. 현재. 여러분들도 아마 기획할 때 첫 번째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게 중국이라는 말을 입사할 때부터 들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넥슨은 한국 시장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카트라이더랑 뭐 이런 걸로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걸로 엄청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규제가 심하고 그리고 워낙 학생들이 대부분 게임하는데 돈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 친구들은 돈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쓰고 즉 캐시가 빨리빨리 돌는데도 불구하고 이식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아예 넥슨은 일본에다 상장을 했죠. 한국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만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안 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이렇게 하듯이 실제로 내수는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하면 거의 효자 공목이잖아요. 게임이 중국 돈 왕창 벌어오고 일본도 왕창 불어오면은 당연히 국회에서는 박수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해외 나가서 팬미팅 그 몇백 명 딱 모았다면 그거조차도 엄청 화제로 해가지고 진짜 뭐 하나 뜩 나가도 뭐 와 엄청나다라고 막 꾸며주고 막 띄워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게임의 내수 시장에만 그거 했다고 하는 전 세계는 우리나라 2위예요.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해외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보고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게임 회사가 보세요. 일본 가서 상장을 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라이엇 알죠? LOL도 라이엇도 원래 NC한테 투자를 받아서 NC가 NC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NC가 살려고 했었어요. 그 회사를.
그러니까 그런 만큼 NC소프트, 뭐 넥슨 등등 게임 회사들을 엄청나게 해외에서는 크게 보고 엄청난 이게 덩치가 큰 덩어리들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거를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인식이거든요. 그 게임 이 시장, 이 게임 회사들이 실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줄 만큼 엄청난 사업이고 엄청난 시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떠들고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넓은 시장이 있고 정말 할 일이 많다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식 문제인 거죠. 실제로 LOL도 LOL 만든 라이엇 게임즈가 미국에 본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개발한 친구도 다 제 동기들 내지는 제 바로 선배, 위아래 선배니까 한국인 개발자 중에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를 왜 미국에다가 개발을 시켰냐면 당연히 규제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LOL은 알겠지만 지금 인기로 따지면 탑 넘버원인 게임이고, 그리고 롤드컵도 개최할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플레이어도 한국이고 개발자도 한국인데 회사는 미국 회사인 되게 좀 약간 이상한. 근데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요. 진호 형도 열심히 이렇게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이제 인식의 변화인 것 같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런 힘든 시간이 길진 않을 것 같고 금방 또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규제가 이게 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제가 예전에 했던 거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포커게임 사이트 광고 모델 했었어요. 광고 모델 해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국내에 있었고 국내 시장을 노려가지고 지금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망했거든요. 망하니까 똑같아. 뭐냐면은 그 게임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포커게임에 그런 게 어쨌든 약간의 상승 분명히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이게 수익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예 막혔단 말이죠. 막혀가지고 한국 시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필리핀에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데 지금 거기서 완전 성공을 해가지고 회사도 지금 완전 크고 건물 하나를 아예 통째로 쓰고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만큼 거기서는 굉장히 지금 큰 회사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그만한 뭐 기술력이나 모든 게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아직도 못 만드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손 되지 않나요? 지금 규제가 꼭 풀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지 않게 풀릴 것 같긴 한데 또 어느 순간 다시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한 게 이제 솔직히 게임 산업을 탄압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개둥이도 그렇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게임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 애들 뭐 학교 폭력 일어나고 이런 거에서 원인 찾다 보니까 게임을 밀어넣은 것 같은데 옛날 만화처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게 그렇지 않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단계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뭔가 없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현재 바로. 그러니까 게임을 지금 규제하는 이유가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그 게임 관련된 그쪽에 뭐 변호사 출신이신 분이랑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게임이 갑자기 커버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갑자기 너무 커버려가지고 나라에서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규제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일단 규제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게임 회사 돈을 엄청 버는데 세금을 뜯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규제를 시켜놓고 게임 회사들이 그럼 이제 이 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한테 로비를 하고 돈을 내겠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문화사업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지만 결국에는 게임 회사한테 세금을 뜯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야 자기네 나라에 저거는 일단 동의하기 되게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학생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대요.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지만 저는 정치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뭐 회사한테도 로비 압박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저런 말이 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잘하고, 그래서 외국 시선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의 입장에서 저런 말들이 실제로 돌아요. 그러니까 로비를 안 한 유일하게 빠른 성장을 했다. 건축은 되게 많이 로비를 하고 이랬는데 안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현실과는 약간 이제 돈은 루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계에서도 이렇게 공식 문서로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애들이 게임하는 게, 게임만 안 하면 이 학생이 전교 1등 할 것 같은데 게임에서 전교 1등 못한다라고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요것 때문에 계속 규제를 해달라고 회사한테도 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학부모, 우리 아들이 지금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너네 회사 때문이다 이라고 굉장한 항의 메일이 오고, 그러면 우리 회사에만 온 게 아니고 분명히 국회로 엄청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인식이 바뀌겠죠.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돼 막 이게 아닌데, 지금은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공부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막 축구를 잘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 잘 그리는 거를 막 예체능 애들을 저 때는 되게 그냥 따로 모아서 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주입을 했는데, 지금은 김연아 같은 선수가 잘하고 아니면 박세리 같은 선수가 골프 잘 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생의 기로가 생겼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좀 게임도 여가 생활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될 것 같고, 그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개개인이 조금씩은 이제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저나 이제 여기 뭐 다른 무슨 성녀가지고 다 그렇고, 예전에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 남들에게 알리기가 힘들었어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IT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컴퓨터 통해 가지고 뭐 많은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SNS를 다 활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막 흡수하고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대통령도 뭐 직접 보지 않겠지만은 실제 SNS에서 그대로 있고 이런 걸로 분명히 막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어필을 하고, 실제로 지금 의원 중에서도 뭐 전병헌 회장이라고 게임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런 젊은 층에 뭐 좀 약간 뭐 그런 쪽에 얘기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실제 몇몇 의원들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와가지고 게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예산 뭐 늘리려고 하기도 하고 구정을 만들려고 하고, 또 지방에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지방에 게임 메이커를 만들자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더 반대파가 많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뿐인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더 활발하게 우리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유나이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런 컴퓨터, 인터넷 그쪽 공간에 우리가 많은 뭐 블로그도 그렇고 평소에 SNS 쓰는 것도 그렇고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안 나오더라도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게 앞으로도 뭐 필요하다 어필을 하면서, 본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을 발전해야 되고 굉장히 어쨌든 바람직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치를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연구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인지하고 수용을 나가는 게, 그런 작은 게 모아서 또 이어지면서 굉장히 빨리 문이 열어지는 방법이 일종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도 하죠. 네, 저는 이 정도가, 근데 진호 형 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행동에 옮기기는 뭐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인식의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식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딱 뭐든지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할 사람들은 적어도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언정 내가 떳떳하면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아무리 뭐 게임 중독이고 이건 뭐가 안 좋고 이것 때문에 뭐들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떳떳하고 행동할 수가 있고
정말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임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어쨌든 잘 하냐에 뒤따른 또 다른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또 뭐 이 부분 말고 그러면 또 뭐 질문 같은 것도 있는 분. 저 이제 외국 시장에 게임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비디오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 시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비디오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쪽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가 이쪽에 소홀한지 정말 개인적 생각은 뭐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혼자 생각은 수익성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콘솔 게임이나 뭐 다른 기타의 게임들은 인기가 많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MMORPG에 굉장히 편중되었던 얘기가 그게 한번 대박치면 그 수익성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천만짜리 금액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지금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고 네. 게임 산업이 그건 약간 성장하게 된 배경이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말대로 굉장히 수익 오리엔티드 된 산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즉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작은 사무실에 적은 멤버가 최대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걸로 진행이 됐는데 콘솔 게임은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들고 기계가 필요하고 안에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게 큰 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말 완전 소프트 거의 100%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컸죠. 컴퓨터는 이미 다 보급이 돼 있고 PC방은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게임만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큰 산업이 게임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특화가 된 거죠. 아마 콘솔 게임은 한국에서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공장도 차려야 될 것 같고 막 좀 다른 부류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달라요. 거의 삼성과 넥슨급으로 다르죠. 여기는 공장에서 막 직원들이 찍고 있고 이런 거랑 우리는 컴퓨터 앞에서 개발하고 버튼 누르면 이제 게임 쫙 이제 퍼블리시 되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저도 질문 많이 받거든요. 왜 콘솔 게임 안 만드잖아. 콘솔 게임 정말 좋아한다. 실제로 뭐 플스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완전 다른 산업군이 내부에서도 크게 달려요. 그리고 옮겨 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근데 뭐 고쳐나갈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똑같이. 왜냐면은 결국 모든 거 한쪽에 결국 모든 거에 몰려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PC 온라인 쪽으로 플랫폼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데서는 물론 이제 그런 콘솔 게임이나 그런 것도 되고 있지만은 밸런스의 부분에서 아직 지금도 물론 좀 불균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쪽도 또 다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특정한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콘솔 게임을 내가지고 컴퓨터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이 정말 액션을 취해가지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막 움직일 수 있는 동화돼가지고 그런 게임을 발명하면 그쪽으로 확 쏠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걸 발명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우리나라 처음에 뭐 아시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막 핑퐁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했지만은 PC 온라인이 이게 뜨고 게임이 많이 좀 발전되면서 이쪽으로 추진되고 아직까지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소니 뭐 많이 남아있지만 닌텐도 죽어있죠. 이런 것도 살리는 것도 이런 게 죽고 PC 온라인에 사니까 PC 온라인에 좀 붙자 이게 아니라 또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은 앞으로 또 국내에도 계속 하죠. 콘솔 게임은 이제 제가 관심 많았는데 제일 큰 불법이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이게 왜냐면 게임기는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게임기를 출시를 하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팔 때마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파는 이유가 그 이후에 출시하는 게임 타이틀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팔리는 수익률이 있는 건데 게임기를 사면 뭐예요? 다 복사 쓰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중국이 되게 심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발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현대 콩보이 뭐 등등등 많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엔 불법 복제 때문에 다 망했죠. 심지어 게임들도 화이트데이라는 게임 아시죠? 이게 원래 진짜 손놀이에서 되게 야심차게 되고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 때문에 손놀이가 망했죠. 그 게임도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다들 뭐 NPC로 돈 주고 사고 뭐 이제 이제 와서 인식변하게 된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전혀 발전할 기미조차도 못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콘솔이 안 됐던 이유. 화이트데이 만들었던 개발자 분들은 다 저랑 같은 팀에서 네오유지에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는 게 망해도 여기저기 잘 가요. 아, 화이트데이 몇 장 팔렸대요? 또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때 그분이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저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복제 때문에 결국 이제 손놀이는 문을 닫고 네오유지에 흡수돼서 저랑 같은 팀이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복제라는 게 뭐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죠? 네. 이거를 뭐 제재는 물론 하겠지만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막을 수는 없고. 네, 일단 네오유지 안에서는 복제는 못 막는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으로 보면 안 돼요, 기술력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고 결론이 나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의 효율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게임들은 다 그냥 무료로 뿌리잖아요, 일단. 그래서 안에서 현질을 유도하잖아요. 원래 LOL 같은 게임도 원래라면 스타처럼 이렇게 한 장당 뭐 5만원씩 파는 게 정석인데, 거기도 다 한국 개발자들 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거는 불법 복제 못 막는다. 그래서 나가도 막 게임방에서 이 이슈도 있어요. 게임방에 30개 샀어.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30개 되팔 건데 그럼 이걸 얼마나 중고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중고가 있느냐 막 이런 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료로 뿌리고 복제는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안에서 현금을 결제하게 유도하는 걸로 다 바뀌었죠 요즘. 그래서 콜슨 게임은 그냥 버리는 걸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정말 실제로 이게 존재해서 내가 이거 사는 거는 불법복제 된다면은 하다못해 게임화에서 현질로 요즘 되고 있지만은 뭐 스타투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로 결제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방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가 이제 선택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도 많이 못 버는 게 아이디 돌려쓰고 막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결국 그러면 제대로 쓰는 사람만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 하나도 돌려 쓰지 않고 정말 나 혼자 게임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 많아요. 게임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예요. 실제로 인력은 이제 비용을 어떻게든 부어서 투자를 쓰면 이제 회수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한 카피당 파는 게 이제 이슈였고, 저 때는 막 뒤에서 암호포 100기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템 사기품 많이 바뀌어있고, 그전 말하신 대로 월별로 결제하는 것도 뭐 많이 있죠. 와우랑 스타,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이 다 월 결제가 이제 대세로 가고 있고, 회사마다 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게 달라요. 네오유지는 아이템 규모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문제긴 하지만은 꼭 문제라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질문. 네, 저는 게임의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 게이머로서랑 게임 개발자로서 그 게임에 사용되는 사운드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개발이 돼야 사람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전문가 입장은 다르겠지만은 뭐 똑같을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말해서 큰 게 없는 게 내가 보는 게임이 뭐 액션 게임이냐,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냐, 뭐 스포츠 게임이냐, 뭐 테트리스냐, 이거에 따라가지고 제가 딱 그의 상황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사운드를 정말 중요하고, 근데 사운드를 정말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출연했던 방송에서 지니어스 게임, 거기서 지니어스 게임 저 프로그램 저도 재밌지만은 많은 평균 중에서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이 찾았는데 지니어스 게임 중간중간에 정말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그 음악 사운드가 이도텍이라고 그룹이 부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짠 하면서 딱 두두두두두 나오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순간 몰입도가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만큼 그런 어떻게 뭐 감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전투라면은 순간 그냥 투탁투탁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현실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그럴싸하게 특히 게이머들이 막 하면서 격투를 게임 할 때 흔히 말하는 게 정말 손맛 좋다 타격감 좋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정말 키보드 누르는데 손맛이 느껴질까요? 똑같은데? 아니죠, 그죠? G 누르는 건 G 누르는 거고 H 누르는 건 똑같은데 타격감이라는 건 결국 그 사운드에 들려오는 그걸로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전해지는 건데 그런 거를 정말 연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어떤 게 어떻게 사운드를 해달라는 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타격감이에요. 게임에서 게임 기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거는 이제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비주얼 쪽으로 이제 안에서 게임 개발자들이랑 기획자들이랑 디자이너가 계속 주고받는 문서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가장 큰 이슈는 타격감이거든요. 클릭을 했을 때 아니면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진짜 탕하고 터지느냐 아니면 되게 밋밋하게 터지느냐는 되게 다른 이슈라서 네오지 처음 만들 때는 게임은 다 이렇게 게임 음악은 어떻게든 막 되게 힘들게 구했는데 네오지에서 벅스 뮤직을 인수를 했어요. 네, 실제로 네오지 게임즈 안에 바로 옆에 벅스 뮤직 부서가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 음악만 완전 전담을 하는 팀이죠. 이게 왜 인수했냐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벅스 통해서 들어오는 뮤지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진표라는 뮤지션이 게임 이펙트에 굉장히 많이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그러니까 자기 음원 수입 중에 게임 음원 수입도 굉장히 클 거예요. 안에서 많은 부분 담당을 하셨고 게임 회사들이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벅스도 어디로 팔리느냐 되게 이슈가 많은데 네오지가 결국 샀죠. 잘 나갔으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자, 오늘 일단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또 우리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학기 다음 학기에도 앞으로 계속 같이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같이 자기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게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늘 어쨌든 또 이두희 대표까지 와서 이렇게 또 게임 개발의 현실과 지금 현재 게임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한 얘기 중에 우리 성공 케이스라고 할까?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 서울대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하는 아이콘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게임 개발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줘요. 홍진호 교수도 이렇게 방송인으로서 아니면 게이머의 어떤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면서 성공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게임 쪽으로 갈 만큼 이게 이제 산업화 됐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또 우리들끼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게임을 전공하는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더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과의 장점은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떤 오늘 수업을 굉장히 좀 알차게 잘 이끌어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박수